야담 이야기. 과부되기 싫으니 오늘 밤 꼭 오셔요.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같이 허들의 실도 마다하지 않았고 입고 먹는 것을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부부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암송아지를 사고 4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인은 농부에게 오늘 밤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을 테니 암소를 팔고 숫소를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둥글소와 바꾸기 위해 아침 일찍 암소를 데리고 장으로 갔습니다. 농부는 정성껏 키웠던 암소를 팔기는 했지만 마음에 드는 소가 없어 빈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허기짐을 견디지 못한 농부는 근처 주막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허기짐과 갈증에 지친 농부는 탁주를 몇 사발 연속해서 들이켰습니다. 주막에서 나온 농부는 다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걸어가다 보니 차츰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농부의 몸은 느근해져 더는 걷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야겠다. 농부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나무 아래 앉자 술기운이 올라오더니 순간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팔을 얼굴에 덮고는 잠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려고 했던 농부였지만 눈을 떠보니 해질녘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눈을 뜬 농부 앞에는 호랑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장난을 치듯 농부의 얼굴 위로 살짝살짝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보자 농부는 몸이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척을 해야겠다. 농부는 과거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동안 고생한 마누라가 과부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농부는 숨소리를 죽이며 눈을 감고는 죽은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농부의 얼굴에 입을 가져가서는 한동안 냄새를 맡았습니다. 농부의 얼굴을 살피던 호랑이가 개울가로 몸을 돌렸습니다. 개울가로 도착한 호랑이는 꼬리를 물에 담갔습니다. 호랑이는 물기로 축축해진 꼬리를 농부의 얼굴에 흔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농부의 입가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농부를 깨우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개울을 오가며 호랑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농부는 계속되는 호랑이의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꼬리를 흔든 호랑이는 농부가 술에 깼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농부는 호랑이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면 일부러 술 냄새를 나게 만들기 위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나자 호랑이는 다시 개울로 가서 꼬리에 물을 적셨습니다. 농부는 호랑이가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손을 써보는 거야. 어차피 호랑이 손에 죽을 운명이라면 발악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죽는 것이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개울로 가서 꼬리에 물을 적신 호랑이가 농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어 농부의 얼굴에 물을 적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농부는 호랑이의 꼬리를 있는 힘껏 잡아채서는 고함을 지르면서 뒤로 당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농부의 행동에 놀랐는지 호랑이는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자 농부는 호랑이의 꼬리를 잡은 채로 고함을 지르며 따라서 뛰어갔습니다. 호랑이의 꼬리를 잡은 농부는 몇 개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호랑이가 달려간 곳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바위굴이었습니다. 농부는 범의 굴로 끌려 들어갔다가는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위굴 안으로 들어가려는 호랑이의 꼬리를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당겼습니다. 농부가 꼬리를 당기자 호랑이는 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호랑이는 어두운 굴로 들어가기만 하면 농부를 제압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와 농부의 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악을 쓰던 호랑이가 뾰족하고 나온 돌에 코믹 가죽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믹 가죽이 찢어진 호랑이는 굴로 들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럴수록 농부의 손에는 힘이 더욱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찢어진 가죽이 점점 넓어지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얼굴 가죽까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던 농부는 계속해서 꼬리를 당겼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점점 찢어지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호랑이의 몸 가죽이 몽땅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호랑이는 굴로 숨어 들어갔고 농부는 호랑이 가죽을 들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호랑이 가죽을 비싼 가격에 팔아치운 농부는 그 돈으로 땅도 사고 기와집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식도 낳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가난했던 농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내가 찾아와서는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농부를 찾아온 사내는 아버지가 물려준 미천으로 소도 매놓고 땅맞이기도 가지고 있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팔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매일같이 하는 사내였습니다. 농부는 자신을 찾아온 사내에게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의 가죽을 얻었다고 하니 사내는 절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사내는 농부가 했다는 대로 장에 가서 둥글소 한 마리를 팔고 주막에 들려 탁주 몇 사발을 거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농부가 얘기했던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에 든 사람을 흉내내며 호랑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사내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고는 느티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호랑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매일같이 소판 돈으로 고기 반찬에 술을 마시고는 느티나무를 찾아가서는 잠을 청했습니다. 사내의 머릿속은 온통 호랑이 가죽을 얻어 부자가 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고기 반찬에 술을 마시고 호랑이를 기다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사내는 소판돈도 금세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소판돈도 다 날려먹은 마당에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만 한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내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밭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시나 밭을 판 돈으로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여전히 호랑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판 돈이 미천을 보일 때였습니다. 그제야 호랑이가 사내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지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알아봐준다는 말을 실감하는 참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자 사내는 주저없이 호랑이의 꼬리를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가죽을 내놓아라. 꼬리를 잡은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사내에게 꼬리를 잡힌 호랑이는 놀라서 화다닥 앞으로 내뛰었습니다. 몇 고개를 넘어 범의 굴에 이르자 사내는 커다란 돌에 발을 딛고는 꼬리를 힘껏 당겼습니다. 가죽을 내놓고 들어가라. 사내의 고함에 놀란 호랑이는 가죽이 벗겨진 채로 굴로 들어갔습니다. 가죽을 얻게 된 사내는 의기양양해져서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내의 호랑이 가죽을 이리저리 살핀 호피장사꾼은 손바닥을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재벌 가죽이어서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자 사내는 재벌 가죽이 뭐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피장사꾼은 전에 농부가 가져온 가죽은 첫 가죽이지만 당신이 가져온 가죽은 그 호랑이가 두 번째 가죽을 만든 것인데 그 두 번째 가죽을 재벌 가죽이라 하오. 라고 말하자 그래도 값을 쳐야지 않소. 사내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호피장사꾼이 사내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동전 한 푼어치도 안 나가니까 값을 매길 수도 없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술 마시고 낮잠을 자며 부자가 되려고 재산을 탕진했던 사내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쓸모없는 범에 재벌 가죽만 깔고 허천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